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느 날 사위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양복 입은 사람들과 가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을 적어보려 하는데요. 저희 남편 때문에 친정집이 한번 난리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보며 솔직히 전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속으로 많이 참으며 살았거든요. 일단 저희 집은 딸만 둘입니다. 저에겐 2년 터울의 언니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때 무용을 전공해서 직장도 학원으로 나갔고 그러다가 29살에 결혼했어요. 형부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형부는 저희 집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반면에 저는 파혼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 닫고 혼자 살겠다고 지내다가 35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스위치 버튼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제 남편은 인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69살이시고 어머님은 66살이세요. 30년 넘게 조그만 죽집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파혼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음식점 딸이라고 무시당하다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서 상견례 치르고 2주 뒤에 접어버렸어요. 부모님께는 예비 신랑과 싸우다가 파혼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저에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하셨어요. 파혼했을 때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 잔소리를 6년이 넘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결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파혼 후 남자친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딱히 결혼까지 결심한 만큼의 남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34살이 넘어가려 하자 부모님들도 슬슬 안달이 나기 시작하셨는지 자꾸 선자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제 선자리도 어떻게든 남자들을 찾아보려 하시던데 언니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 이런 거로 서운해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언니는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하긴 파혼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찾아보시는데 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저도 선자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리라는 게요. 만날 수 있는 날짜가 한정적이라 주로 주말에 몰아서 만나거든요. 제 경험상 특히 토요일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선자리를 나가기도 했었고요. 상대방이 괜찮은 것 같으면 약속을 일찍 잡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최대한 늦은 시간으로 잡았어요. 아무래도 일찍 만나야 화장 상태도 제일 좋고 덜 피곤한 상태로 만나니 첫인상이 좋으니까요. 근데 참 웃기게도 제일 늦게 밤 8시에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날도 이미 2번 선자리를 보고 나간 거였거든요. 거의 해탈 상태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절 보며 밝게 웃고 있는데 그게 참 신기했어요. 밝게 살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상황이라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4살, 남편이 38살이었거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선자리에서 늘상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영혼 없이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뜬금없이 내린 비라서 저는 덜컥 걱정되었는데 우산도 없고 입은 옷도 그렇고 구두 걱정에 머리가 엄청 복잡하면서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근데 맞은편에 앉은 그 남자는 창밖을 보며 밝게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한시름 놓으시겠다고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참 다행이라며 아주 태평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시냐고 했더니 가족 모두 서울에 지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반적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밝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우산을 하나 사오더라고요. 저를 택시에 태워주고는 우산을 주는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요. 그 비를 쫄딱 맞으며 제가 탄 택시가 가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서 있길래 참 신기했습니다. 선자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별의별 사람도 만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날 일어나 아침밥을 먹는데 쌀밥을 보니 농사 짓는 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다 어제 그 사람은 잘 들어갔나 궁금해져서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같더라고요. 그렇게 감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 더 만나고 생각나서 또 만나게 되고 그게 인연인 것 같았어요. 한 번에 팍 하고 내 마음에 꽂히는 느낌은 없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도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참 밝습니다. 근데 애인이 밝은 거랑 남편이 밝은 거랑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속이 터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나 밝아대는지 온 사방천지 주변 사람들을 다 챙겨가며 그렇게나 밝게 대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오지랖도 대단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들었던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연애 때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왜 아직까지 애인도 없이 지내고 있었냐고 했는데 남편은 한참 고민하다가 예전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대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7살부터 시작해서 34살까지 7년을 내리 준비했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던 공부 접고 인쇄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그 7년을 어떻게 버텼나 싶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저런 남편 성격이면 아주 충분히 7년이 아니라 70년도 준비하겠더라고요. 합격 못한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근데 딱히 뭐라고 못했던 이유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친딸보다 더 살갑게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집 너무 열심히 안 챙겨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때 한번 충격받았던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형부에게 대하는 거랑 제 남편에게 대하는 거랑 정말 다르십니다. 저번에도 명절 때 친정집에 갔는데 저희 부부는 11시쯤 와서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식사도 했어요. 언니네는 길이 막힌다면서 오후 3시쯤 왔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에게는 말도 몇 마디 안 하시고 식사도 그냥 집에 있는 거 해서 주시던데 형부가 집에 들어오자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서 굽기 시작하시고 친정아빠는 형부 옆에 딱 붙어서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고기도 저희 남편이 구웠습니다. 엄마 힘들다고 남편이 굽겠다고 직접 나서더군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은 속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싱글벙글하면서 저러고 있고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 스스로도 친정집에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가게 돼도 그냥 저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늘 중요한 일은 형부에게 상의하시고 귀찮고 몸 쓰는 일은 저희 남편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빠한테 서운하다고 다 털어놨었어요. 왜 이렇게 사위끼리 차별하시냐고. 그럼 그게 사위뿐만 아니라 나까지 상처받는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였습니다. 형부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그렇지 누구는 100년 손님이고 누구는 100년 머슴인가요? 그때부터 저도 친정집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저희 친정엄마께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가게에 큰일이 생겼다고 이러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 가게는 얼마 전부터 언니가 나가서 일을 돕는 거로 알았거든요. 저는 아이가 어려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솔직히 별로 나갈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남편과 함께 부모님 식당에 가면 그때도 머슴처럼 이것저것 시키셨으니까요. 형부는 테이블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요. 아니 그리고 형부랑 제 남편이랑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속이 터지죠.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큰일이 났다고 하시니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곧바로 친정집에 가봤어요. 도착해보니 형부랑 언니도 집에 와 있었고 아빠는 계속 형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와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서 그런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듣게 된 이유는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도망치듯 그만뒀다고 했어요. 두 분이서 식당 운영을 하기 좀 버거우셔서 얼마 전부터 아주머님 한 분을 직원으로 쓰셨거든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알고 이야기도 몇 번 나눠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더니 저희 부모님 식당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새로 차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하고 같이 했다네요.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셨다고 해요. 어느 날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알아보니 근처에 새로운 죽집이 생겨서 다들 그리로 간다고. 예전에 부모님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죽집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 부모님 죽집은 끝까지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죽집인가 싶어서 저희 아빠가 직접 가보셨대요. 근데 처음 보는 가게인데도 너무 익숙하셨다고 해요. 메뉴도 똑같고 가격만 1,000원 더 싸더랍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죽집은 메뉴가 딱 두 가지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잘 버티신 것 같고요. 호박죽하고 팥죽만 하고 계셨어요. 그때 가게 주방 쪽에서 익숙한 여자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부모님 가게에서 2년 넘게 일했던 그 아주머니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으셨다고 해요. 시청에 가서 민원도 넣고 항의도 해봤는데 알아서 소송 넣으라는 말밖에 못 들었다고 했어요.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기는 하죠. 뭐 하나 잘 팔리면 그 근처에 비슷한 식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요. 근데 이번 일은 제가 옆에서 들어도 도가 지나치게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계속 형부를 붙잡고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하시는데 그때 형부 대답이 참 모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표 등록을 하셨냐, 죽 만드는 비법이 있으시면 특허 등록을 하셨냐며 사실 다 맞는 말이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너무 귀찮은 투로 딱딱 잘라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나서서 알겠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속이 많이 상하신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랑 언니네랑 집 앞에 서서 형부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신 게 없으니 주장할 것도 없다고 그냥 이참에 가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임대료가 아깝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형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나중엔 어떨지 뻔했고요. 결국 다음날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형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뜩이나 속상해 있는 부모님에게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했었냐고 따졌어요. 왜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형부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잘못은 부모님들이 했는데 왜 형부한테 뭐라 하냐고 피곤해서 그런 건데 뭐가 잘못됐냐며 따지더군요. 사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굳이 말을 그렇게 해야 했냐고 하자 원래 말투가 그런데 어쩌라며 제가 더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이후로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네요. 제가 직접 가게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어머님께 미리 부탁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저도 부모님 죽집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식당이야 그렇다 쳐도 저희 아빠가 정말 상심이 크셨습니다. 이게 본인이 원하셔서 식당을 접고 은퇴하시는 거랑 다른 일 때문에 가게가 망해서 강제로 은퇴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잖아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부모님 식당에 나갔어요. 저희 남편은 이런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상시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예전보다 더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았네요. 근데 전 뭘 할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남편에게 한 걸 생각하면 저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남편이 서운하긴 한데 한편으론 이해도 갔습니다. 결국 폐업을 준비할 것 같았네요. 가게 정리하는 걸 대충 따져보니 건질 게 없더라고요. 왜들 그렇게 사업하다 망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장인어른을 뵈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내심 고마운 마음에 바로 그러자고 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는 방에 누워 계시고 아빠는 거실에서 무슨 서류들을 잔뜩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다가가 인사드리더니 대뜸 죽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알아봐도 괜찮겠냐고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방에 계셨던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고 아빠는 아직 못 믿어오신지 무슨 방법이 있냐며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게 워낙 복잡해서 말로 설명해드리기보단 주말에 식당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엄마는 주말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오라고 하셨고 나중에 아빠도 그러자고 주말에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남편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무슨 방법이냐고 물어봤더니 또 밝게 웃더라고요. 아직 확실하게 잡힌 약속이 아니라서 일단 주말에 밖에 나갔다가 식당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저는 식당에 먼저 가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때 마침 저희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식당 앞으로 검은색 자동차들이 서너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셨고 엄마랑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앞차에서 저희 남편이 웃으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차에서 하나 둘씩 우르르 내리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했어요. 저희 남편 포함 6명이 식당에 들어왔고 근처 가게 주인들도 무슨 일인가 신기해하며 저희 입구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명함 한 장씩을 꺼내서 저희 아빠에게 내미는데 모두 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고시 준비하며 지낼 때 친구들이라며 하나하나 소개해주더라고요. 어느 로펌의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입만 떡 벌린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이런 일들 때문에 분쟁거리가 많아서 최근에는 관련법이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다들 메모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질문하더니 갑자기 월급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했던 직원 아주머니가 여기서 일한 기록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이것저것 서류를 들고 나왔고 심지어 CCTV 기록까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5명의 변호사 표정이 엄청 밝아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입이 점점 귀에 걸리더니 갑자기 그 변호사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쫓아가 봤습니다. 남편은 곧장 그 아주머니네 죽집으로 가더니 입구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의 영업장에 와서 사진을 왜 찍고 있냐면서 화를 내는데 저희 남편이 거기다 대고 그랬어요. 증거자료 수집 중이라고 같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님들 모시고 이야기 다 끝냈다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 남편 앞에서 변호사 5명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변호사도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분야까지 다 설명해 주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 아주머니 남편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들 소개가 끝나자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소장 보낼 테니 지금부터 빨리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되도록 여러 명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변호사분들도 가게 내부를 보자마자 이건 너무 심하게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저희 가게로 남편과 변호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 남편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변호사 한 분이 이제 마음 놓으시고 예전처럼 영업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밖을 보니 그 아주머니랑 남편이 저희 식당 근처에서 한참 동안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희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바로 다음 주에 그때 와주신 변호사분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수입료도 안 받겠다는데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죠. 한상 가득 차려놓고 그때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예전 고시 준비하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네요. 고시 3년차 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자기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본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도 빌려주고 라면도 사다가 전해주며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았습니다. 아마 고시촌에서 제일 밝은 사람처럼 지냈겠죠. 근데 갑자기 공부를 접고 사라져서 다들 궁금했는데 이번에 저희 친정아빠 문제로 연락이 다시 닿게 되어서 너무 좋다며 진심으로 제 남편을 위해주는데 그런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예전 이야기를 하니 행복해 보였고요. 그 뒤로는 정말 소장을 작성해서 그 아주머니네 식당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때 저도 옆에서 봤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식당으로 달려오더니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우는데 나중에는 그 남편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수로 변호사를 구하냐면서 기본이 몇백인데 그럴 돈이 없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쏴붙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피해받은 건 어쩔 거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네가 이번에 식당하며 번 돈이 2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빌더라고요. 앞으로는 간판도 바꾸고 이참에 김밥 장사로 돌려버릴 거라면서 사정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저희 아빠 반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빠가 어디론가 전화하시며 최서방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 남편이거든요. 형부는 박서방이에요. 저희 남편과 한참 동안 이야기하시더니 그 아주머니를 매섭게 쳐다보시며 일단 우리 사위에게 이야기했으니 기다려보라고, 나중에 우리 사위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위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직접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단번에 막으시더라고요. 우리 최서방이 바빠서 그런 연락까지는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도 없고 웃음도 나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500만 원 받고 각서까지 쓰고 그냥 잘 끝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정말로 김밥집을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김밥집만 3곳인데 조만간 가게 닫을 것 같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부모님 식당에 나가고 있어요.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고요. 저희 남편은 그 일이 있었던 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머슴처럼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지냅니다. 대신 형부는 이번에 점수 많이 깎여서 그런지 이젠 친정집에 가면 제가 속이 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히 사위 자랑을 그렇게나 많이 하세요. 아는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다고 약간 뻥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남편 덕에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부자 남편을 두신 것 같아요. 가게 일도 잘 처리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친정집에서 속상한 일도 없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밝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